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비례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할 용어는 변수, 정비례. 그럼 정비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정비례가 무엇인지 알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ycm라고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1이다. 그럼 x가 1이겠죠. 그러면 정삼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을 그렸을 때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3개이고 정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둘레는 3이 됩니다. 이것은 한 변의 길이의 3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정삼각형의 둘레를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한다고 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2다. 그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2가 되고 그럼 정삼각형의 둘레는 그렇죠. 2의 3배인 6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가 3이 되면 정삼각형의 둘레는 3의 3배인 9가 되고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면 정삼각형의 둘레는 4의 3배인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를 내가 여러 개의 숫자로 변하게 두었을 때 그에 따르는 변의 길이에 따른 둘레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 1이고 그러면 정삼각형의 둘레는 3이고 2이면 6이고 3이면 9고 4이면 12 이 관계를 한 번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삼각형의 둘레를 y라고 합시다. y라고 했습니다. 얘는 정삼각형의 둘레. 그럼 이 정삼각형의 둘레는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 변의 길이의 3배를 하면 그게 정삼각형의 둘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변의 길이의 3배란 뜻이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의 3배와 정삼각형의 둘레는 둘이 같으니까 정삼각형의 둘레가 한 변의 길이의 3배와 같다라는 거를 정삼각형의 둘레를 y라고 두고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두면 y는 3x라는 우리가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자식에서 우리는 숫자와 문자 사이의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더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으면은 그 관계에서 변하는 수를 문자로 두고 그 문자와의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x는 한 변의 길이인데 이 한 변의 길이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뭐 17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숫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변하는 수를 공통으로 하나의 기호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죠. 그렇죠. y. y도 정삼각형의 둘레가 계속 3, 6, 9, 12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하나의 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결국에는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는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일종의 숫자를 담는 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자에 숫자가 1이 들어가면 그 x라는 상자에 숫자가 1이 들어가면 y라는 상자에는 숫자가 3이 나오는 거고 x라는 상자에 숫자 2를 집어넣으면 y라는 상자에 숫자가 6이 나오는 거랑 같다고 뭐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비례는 뭐냐?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x가 1에서 2로 변했다는 거는 2배가 된 겁니다. 그럼 x1의 값에 y는 3이고 x2의 값에 y는 6인데 1에서 2로 변할 때 y값 똑같이 3에서 6, y값도 3에서 6으로 변하는데 3에서 6에서 변하는 것도 3이 몇 배가 되면 6이 되죠. 그렇죠. 2배가 되죠. 그래서 x가 2배로 변하면 누구도 2배로 변한다. y도 2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2배만 되냐? x가 1에서 4로 변하면 몇 배가 되냐면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1일 때 3이니까 3에서 x가 4일 때 y값이 10이니까 3에서 12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그렇죠. 3에서 4배가 돼야 12가 되니까 y도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라는 건 뭐냐면 x가 2배 변할 때 y도 2배 변하고 x가 4배 변할 때 y도 4배 변하고 이렇게 비례하는 정도가 동일하게 움직일 때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례라는 것은 x가
변하는 정도와 그에 따른 y의 변하는 정도가 같을 때. 근데 다만 여기에서 변하는 정도는 꼭 무슨 거여야 되냐면 배, 몇 배, 뭐 2배, 4배,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y도 똑같이 2배, 4배 이런 식으로. x가 2배 변할 때 y도 2배, x가 4배 변할 때 y도 4배 이런 식으로 배, 그러니까 비율이 증가하는 정도가 같을 때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정비례 관계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ax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a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y는 2분의 1 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합시다. 그럼 x가 만약에 마이너스 4면 y는 뭐가 되냐면 y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y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다. 그럼 y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x가 0일 때 y는 0. 그렇죠. x가 1일 때 y는 x가 2일 때 y는 1. 그 다음에 x가 4일 때 y는 2가 되죠.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자, 봅시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마이너스 2죠. 그럼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2니까 요 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점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x가 0일 때 y는 0이니까 이 점을 지나고 x가 2일 때 y는 1이니까 y는 1이니까 이 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x가 4일 때 y는 2니까 이 점을 지나게 되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x가 마이너스 4일 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는 여기니까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점을 더 찍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해보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x가 1이 되면 y는 그렇죠 2분의 1 x가 3이 되면 y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5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5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게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0.5니까 요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x가 1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x가 1일 때는 y는 2분의 1이니까 0.5 돼서 요 정도 돼서 이 점을 지나겠죠.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y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은 1.5니까 1.5는 요쯤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봐서 좀 더 점을 조밀하게 찍는다면 어떤 식으로 추측이 가능하냐면 얘네들이 일직선으로 쭉 나열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만 한번 남겨보도록 합시다. 점만 남겨보면 이 대충 경향성이 보이죠? 얘도 지웠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일직선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 다 이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례 이 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의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식의 그래프는 뭘로 나타난다?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y는 ax 그래프를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y는 ax의 그래프는 첫 번째 직선의 형태를 띱니다. 근데 우리가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하냐면 딱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점이 하나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러 개지만 점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직선 하나를 그리고 싶으면 그 직선이 지나는 두 점만 알면 됩니다. 근데 y는 ax는 직선의 형태이므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두 점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 y는 ax는 두 점을 y는 ax를 지나는 쉬운 두 점을 알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x가 0일 때 y도 0이니까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y는 a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a는 양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0,0을 지나니까 원점을 지나고 x가 1일 때 대충 y는 a인데 a는 양수니까 요 위에 있겠죠. 그래서 a는 대충 어느 여기라고 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이 어디를 지나면 제 1사분면이랑 그리고 제 3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y는 ax를 지나는 주점은 역시 0,0이랑 1,a지만 여기에서 a는 음수이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1일 때 a는 음수니까 a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그래서 a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a는 음수니까 아래에 있으므로 점이 여기에 찍히고 원점 두 개를 찍으면 두 직선을 지나는 건 직선의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직선이 어디를 지나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제 4사분면이랑 제 2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y는 ax에서 a가 양수다. 그러면은 직선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a가 음수다. 그러면 직선이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정비례 함수에서는 여기서 a가 0이 아닐 때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y는 ex가 있다고 합시다. y는 ex가 있으면 원점인 0,0을 지나고 또 x가 1일 때 y는 2죠. 그래서 직선을 긋기 위해서 필요한 두 점 0,0과 1,2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0,0 찍고 1,2 점을 찍고 두 점을 이으면 이게 y는 e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2x를 예로 들어봅시다. x가 0일 때 y는 0이므로 역시 원점을 지나고 이번에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 0,0점 찍고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2니까 이 점을 지나서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리면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남은 퀴즈 과제 잘 풀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